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18일 날짜로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군무원 탄약직 티오가 났죠. 그래서 요번에는 국방부에서도 탄약직을 뽑네요. 예전엔 잘 안 뽑았는데, 그래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뽑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육군에서 많이 뽑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리뷰도 할 겸 TO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간단하게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한 5, 6년 전에는 군무원 탄약직이 잘 안 알려져서 제자들이 한 2분 찾아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매년 채탁자를 배출했고, 그 당시는 20명 정도 뽑았거든요. 전체 토탈. 근데 이제 군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몇백 명씩 뽑다가 올해는 많이 안 뽑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육군에서는 이제 100명이 좀 넘게 뽑죠. 아쉽게도 7급은 이번에는 안 뽑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화공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화공직 9급,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요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미스 교재가 대학교 기본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7급까지는 화학공학 연력학 스미스 책 꼭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인강은 이제 이론 플러스 기출풀이로 된 군무원 9, 7급 1타 화공 연력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해도 한 다음에는 군무원 9, 7급 화공 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그거를 또 이해독해서 다들 고득점, 주부든지 문과 출신들 다 많이 예전부터 합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화공연력학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연력학과 화공연력학은 거의 같은데 용액연력학, 퓨게스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액연력학 파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화공연력학이 더 범위는 더 넓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36번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2008년 사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2022년, 23년에도 나오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찬물체로 흐른다. 이거는 뭐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니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1번도 하이티에서 로우티로 흐르니까 맞는 거고요. 2번 두 개의 열원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의 양은 카르노 사이클의 이상 엔진보다 높을 수 없다. 그죠? 카르노 엔진의 효율이 제일 높죠.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카르노 엔진의 효율은 100%가 아니죠. 그거 사지선다로 내면 또 틀려요. 어찌됐든 카르노트는 이상적인 가역 사이클 기관이라서 카르노트 사이클 기관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3번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며, 그쵸? 스테이트 펑션이죠. 그래서 일이라든지 열만 점함수, 즉 패스 펑션 경로 함수고,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인 거 다 아시고, 그 변화는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맞죠? 4번 모든 공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아니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가역은 거의 있을 수 없고요. 다 비가역이라, 그렇죠. 여기서 모든 공정에서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그렇죠. 이 지구만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양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거 하이티에서 로우티로 가니까 맞고요. 방향성. 2번 높을 수 없다. 맞고요. 3번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 다 맞고요. 근데 4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공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의 값을 간다. 이 4번이 왜 틀렸냐 하면,
요거예요. 델에스 시스, 즉 개수의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주위의 엔트로피 합인 델타 토탈, 델타 S 토탈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공정을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는 뭐죠? 개는 음이라도 서라운딩스가 양이면 어차피 토탈은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래서 델타 S 시스템이 0보다 작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여기 물이 있다면은 여기 쇠구슬, 그죠? 뜨거운 쇠구슬을 여기다가 떨어뜨릴 때, 또는 물이 이게 핫워터, 뜨거운 물일 때는 이 찬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들어있는 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쇠구슬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토탈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요거는 말장난인데 사실 좀 깔끔하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모든 공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여기 요 시스템이 양의 값이 아니라 뭐예요? 델타 S 토탈이 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현혹시킨 거예요. 델타 S 시스템은 개예요, 개. 그 다음에 주위의 토탈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은 시스템에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양일 필요는 없죠. 양 또는 음이 되면 주위가 양이 돼서 토탈이 0보다 같거나 큰 거죠. 선생님 36번 풀면서 보복됐네요. 자, 2008년 사회 기출문제였고, 얼마든지 군무원 탄약지게 또는 화공기사에 낼만하죠. 그 다음 37번. 다음 그림은 열기관 사이클이다. T1에서 열을 받고 T2에서 열을 방출할 때 이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는, 이 챕터는 제가 연력학 제2법칙 챕터에 제가 화공기사 화공기사 단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사이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설을 또 해놨는데, 우리가 사이클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QH를 받아서 W만큼 일을 하니까 QH 빼기 QC. 즉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죠. 무조건. 여기서 QH를 받아서 W만큼의 일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방출. 그러니까 인풋이 QH고 아웃풋이 W와 QC니까 QH는 무조건 뭐예요? QH는 W 플러스 QC 또는 QC 플러스 W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금방 풀 수 있죠. 그래서 Q를 T의 함수로 치환시킬 수 있으니까 TH분의 TH 빼기 TC는 T1분의 T1 빼기 T2. 그죠?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거 T1, T2를 서로 바꿔서 출제위원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T축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가 T2가 있으면 T2가 하이인 거고 T1 있으면 T1이 하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엔트로피. 그래서 여러분들을 엔트로피 줘서 현혹시키려고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QH분의 W가 효율인 거고, 그래서 W는 연력학 제1법칙을 써서 인풋 아웃풋 써서 QH 빼기 QC 썼고, 그 다음에 T로 치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7번. 네, 답은 4번인 거고, 이것도 2008년 2회에 나왔던 문제고, 군무원에서도 줄기차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ds,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요 공식 기억나죠? 이때는 t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을 다 씌우면 당연히 0부터 뭐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고, 그냥 0부터 q라는 개념이 있어서 ds가 델타 s로 바뀌고 t분의 델 q죠. 그죠? 그래서 델 q는 어떻게 돼요? t 넘어가서 t 델타 s. 그죠? dq는 t 델타 s예요. 그러면은 t가 일정하고 엔트로피 변하니까 여기서부터 S1부터 S2까지 엔트로피가 변했고 T1 일정하다 하면 요만큼이 뭐예요? 뭐가 돼요? 열이 되죠. 그죠? 셈이 친 이게 Q가 되죠. 근데 높은 온도일 때의 Q다 해서 QH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 T2 관점에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T 대신에 T2를 넣고 델했으면 S1, S2 요거죠. 요거죠, 요만큼. 요거는 뭐가 돼요? 이제 QC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전체 크기, 즉, QH는 T1 델타 S고, QC는 T2 델타 S잖아요. 그죠? 전체는 QH고, T2까지는 QC니까, 저 QH 빼기 QC, 저 QH 빼기 QC가 요만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예요? QH 빼기 QC가 W.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박스 친 부분의 넓이는 뭐를 나타냅니까 하면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 한 번만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원래 ds는 t분의 dq인데 적분을 때리면 델 s죠. 우측은 t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d분의 델 q예요. 근데 우리가 델 q라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또는 델 w라는 것도 안 쓰죠. 경로함수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그냥 q 이렇게 쓰죠. 좀 더 이쁘게 쓰면 델타 s는 t분의 q. 다시 한번 q와 w 이런 경로함수들은 델 q, 델 w 안 쓰죠. 그래서 델 s는 t분의 q인데 그냥 약속이니까. 그래서 t를 넘기면 qt 델타 s인데, 높은 온도일 때는, 즉 T1에 해당될 때는 T1 델타 S니까 이만큼이 넓이가 되는 거고, QC는 T2 델타 S 요만큼의 넓이가 되니까 결국은 이 박스에 있는 게 뭐가 돼요? QH에서 QC를 뺀 거죠. 그래서 이게 W죠. 그래서 W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W를 묻는 문제도 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값을 주고 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37번은 가장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간단하게 풀고, 문제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O 나온 기념으로 업로딩 해봅니다. 우주를 고립계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우주를 고립계라고 할 때 이 고립계는 뭐예요? isolated, 즉 완전히 고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질의 출입이 없다. 물질의 출입이 없으니까 물질 이동도 없는 거고, 또 열 이동, 즉 열 전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늘 애우고 있는 게 뭐예요? 엔트로피는 뭐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답이죠. 1번 우주 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 2번 우주 내의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있다. 3번 우주 내의 엔트로피는 감소도 증가도 하지 않는다. 4번 우주 내의 엔트로피는 그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없다. 스미스 책에 잘 나와 있죠.
모든 과정은 그에 관련된 총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의 값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극한값은 0은 오직 가역 과정에 의해서만 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델타 S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델타 S 우리 조만한 개, 그 다음 surroundings 주위, 요거를 다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립계, 뭐 우주 고립계, 뭐 우주를 고립계로 생각했을 때 이 말 나오면 다 그냥 델타 S 토탈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주 고립계 나오면 델타 S 토탈이다. 그걸 의미한다 생각하셔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야, 여기 이퀄이 있기는 있는데 엔트로피는 같거나 증가한다가 맞는데요 해서 같거나가 없어서 막 헤매시면 안 돼요.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지구상 우주상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퀄을 넣는데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표현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제2법칙 간단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39번 여기 보면 비가역 과정에 있어서의 다음식 중 옳은 것은, 비가역이니까 뭐야?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DQ 보다 큰 거고요. 가역일 때는 0인 거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1번이고, 요것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려 볼게요. DS는 이건 정의예요. T분의 DQ인데 이거를 적분하면 이거를 이렇게 적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태 함수들은 그냥 델로 표시하면 돼요. 델 S. 그래서 0부터 S라고 해도 되고 S1부터 S2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도 Q에 대한 거니까 Q1부터 Q2인데 여기는 이제 델타로 안 나타내고 그냥 적분 기호만 넣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적분을 이제 했다면 T가 일정할 때 DQ는 델 Q라고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DS는 T분의 DQ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델 S는 인테그랄 T분의 DQ 또는 T분의 Q 이렇게. 그래서 출제위원이 다 인테그랄을 씌웠죠. 그래서 비가역일 때는 델타 S가 이거보다 큰 거고, 가역 과정일 때는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열 팽창이 있고요. 단열 압축이면 단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 출입이 안 되는 거죠. 열 출입이 안 되는데 팽창이든 압축이든 이 말에 상관없이 이 앞에 말이 가역 단열 팽창 가역 단열 압축이면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 즉 델타 S가 제로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비가역 단열 팽창 비가역 단열 압축이면 비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DS는 또는 델 S는 0보다 큰 겁니다. 여기에 뭐가요? 비가역, 비가역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가역 단열이면서 팽창이든 압축이든 무조건 엔트로피는 0이고요. 비가역이 들어가는 말이면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면 비가역일 때는 DS는 0보다 크다. 델 S는 0보다 크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면 가역 단열 뭐 압축은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입니까 하면 압축 줄어들었네? 팽창해야지만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해서 가역 단열 압축을
델타 S 이퀄 0인데 0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가역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로 다시 빠꾸 백 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델타 S는 제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김에 40번 하나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것도 2008년 1회인데 다 이 문제들 최근 연도에도 다 기출됐던 화공기사 문제예요. 1번 가역 공정에서 총 엔트로피 변화량은 0. 가역 들어가면 무조건 0이라 그랬죠. 맞고요. 2번 외부로부터 아무런 작용을 받지 않는다면 열은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죠? 항상 하이 템퍼러처에서 로우 템퍼러처로 가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니까 이 법칙이 맞죠. 델타 S가 0보다 크게끔 변하는 게 제연력학 제2법칙이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효율은 절대 1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 보시면 해설. 효율. 에타는, 그리스 소문자 에타는 QH분의 W. 이게 1. 즉, Q가 W를 100% 할 수 있는 거죠. QH만큼 공급해서 W를 했는데, 그 효율이 1이라니까, 이거 100%인데, 이거는 뭐예요? 제2종 연구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 셈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기관이 제1종 연구기관이고,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엔진, 즉 기관이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Q를 100% W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죠. 이 세상에. 여기서 헷갈리니까 QH로 할게요. 이거를 W로 100% 할 수 없죠. 왜? 마찰 손실 등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 석탄 그 물질 그대로를 뭐 연소시킨다고 해서 그게 100%로 그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로 열로 발전소에서 변환시킬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만들 수 없는 거고, 이 효율이 1인 열기관이 제2종 연구기관인 거고, 제2종 연구기관은 Q를 W로 100%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오케이? 그래서 1종 연구기관은 1법칙에 위배, 2종 연구기관은 2법칙에 위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말 자체도 틀린 거니까 뭐 이 법칙과 관련 있냐 뭐 따질 것도 없이 3번은 틀린 거고, 어쨌든 Q를 W로 바꾼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뭐예요? 효율의 관점. 그리고 방향성의 관점이라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래서 하여튼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연계의 엔트로피 총량은 증가한다. 그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의 삶들이 여러분이든 저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가역적으로 뒤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즉 방향성에 관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지금 쌤이 4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우리 군무원 탄약지 우리 수강생들 지금 열심히 수강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화공연력학 1타 강사니까 늘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2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연력학. 우리 화공직 7급생들은 화공연력학 7급 듣고 선생님 화공직 7급 출제 모의고사 수강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선생님 급하게 문제 풀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그 교재예요. 교재인데 스프링 재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티어가 그래도 다행히 130명 넘게끔 나왔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참 할인 이벤트 중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네이버 카페 1타하고 또는 네이버 밴드 1타하고 네, 공지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